앞으로도 그 정부나 뭐 국회나 각 당 차원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개혁 등의 이제 이름을 그 표방을 하고 그 각종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처음에 표방했던 바와는 거의는 많이 못 미치게 그 용두사미격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인 요구가 시대적 요구로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신속하게 실기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자칫 법적 공백이나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시민언론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 그 개정 과정에서도 민원연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성과로 지금 얻은 것이 시민들의 공영방송 사장 추천 참여 뭐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기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언론개혁 과제를 다루는데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기본권 또 알 권리를 비롯한 언론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언론개혁 그 논의 과정에서는 좀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논의가 입법으로 연결된다면은 법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점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언론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차 개정될 나머지 두 공영방송법 또한 공영방송 독립 그리고 언론자유 신장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도 방송법을 이 언론 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번 특위에서 논의될 여러 내용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인 가치인 언론 자유를 보장할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번 특위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장선미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저의 전공은 헌법이라서 저는 표현의 자유의 어떤 헌법적 차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뭔가 자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 그래서 표현을 담고 있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언론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플랫폼의 표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고요. 또 언론기획과 관련해서는 저를 추천해 주신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많이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많이 상의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시민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 그 다음에 노력들, 또 위원회 밖에 우리 학계나 현업, 또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아마 개혁의 성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께 보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특위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두고 활동할지
과제의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법 이제 나머지 2개의 법안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겁니다.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또 하나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또 방송 장악에 따른 구체적인 방송사들의 그런 피해들, YTN과 TBS 등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정상화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배를 통한 이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는 문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그런 개혁 시도,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 범람, 이런 상황을 정보통신망법 개정 또는 언론중재법에 포괄시켜서 규율하는 문제, 이것도 검토 대상이고 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뉴스 포털을 개혁하는 문제, 그리고 또 끝으로는 언론진흥재단을 개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개혁 과제인데, 여러분 더 잘 아시다시피 과제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요,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 특위 차원에서 듣고 있는 과정을 종합 요약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미 우리 국민께 공개된 대로 구글 폼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그런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지금 중간 상황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의 의제와 언론개혁 관련 의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 363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 생태계를 구축하고 언론개혁 의제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안했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언론 조작 정보 대책 마련하라는 의견,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 사후 처리, 포털 사이트 개혁, 방송 3법 사후 개혁 작업을 하라라는 거고요. 언론재단 개혁 과제,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개정, 이렇게 6가지 언론 개혁 의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높은 참여율이 높은 퍼센테이지가 40.7%로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했던 것을 사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허위 저작 정보 대책 마련이 36.4%입니다. 그리고 방송 3법 사후 조직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6.4%고요.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개혁해라는 게 4.4%, 그리고 언론재단 개혁이 3.2%, 언론중재법이 2.8%입니다. 앞서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그런 모든 일들이 감춰진 것을 바로잡는 데는 바로 방송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언론개혁의 최대의 과제로 국민들이 꼽아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 언론중재법이나 언론재단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 역시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언론개혁 특위는 국민의 뜻대로 언론을 개혁하겠고,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3대 개혁 과제 중에 민생 최대 입법이 바로 언론이 바로 정상화되는 거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설문은 다 실명을 확인한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어떤 일정한 정도로 유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